네, 이항영의 월가일드 문을 엽니다. 오늘도 가장 발빠르게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일제히 상승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7일 만에 반등했으니까요. 네. 그동안 좀 지겹도록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요. 특히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한 것이 거의 지금 팬데믹 이후 처음이거든요. 2010년 3월 1일 최저니까 그만큼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의 성격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또한 달러라든가 금 그리고 금리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려는 것도 일단 큰 의미는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최장 기간에 좀 약세였는데, 자, 오늘 반등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분석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 열어봅니다. 미국의 달러 강세 더 이어질까입니다. 아까 달러 강세 조금은 안정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이란의 분쟁도 이 강달러에 좀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지금 역대급 킹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달러 대출의 상환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달러 강세 앞으로 어떻게 좀 진전이 될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일상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나라 달러 원 달러의 환율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각국의 어떤 그 자국의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그 국가 경제의 힘인데요. 지금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워낙 잘 나가고 있다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내려가면 각국 정부라든가 중앙은행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하겠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 금융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뭔가 지금 상황은 미국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럴 때마다 저는 미국 달러 지수를 보여드리는데요. 6개 국가에 대한 통화 강세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미국 달러 지수인데요.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활동이 그만큼 여전히 왕성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징후로 알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대표적인 지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금 2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뉴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소매 판매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용시장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고용은 지난번에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워낙 예상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때는 고용시장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고 여기에 고용에는 이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나왔던 건데요. 네. 제조업 ISM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그만큼 기대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가면서 이것도 역시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면서 상당히 미국의 경제활동 제조업이 좋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필라델피아 경제지수도 상당히 제조업지수도 좋게 나왔거든요. 이 모든 것이 미국 경제의 힘을 보여준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조기의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은 계속 얕아지고 있죠. 잠시 전 기준으로 보면 금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밖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기준금리가 위에 있는 상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원화에 대한 채권을 사느니 네. 미국의 채권을 사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지금 강해지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경제 담당 대표의 인터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미국 달러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미국 글로벌 경제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놀라운 성장세, 글로벌 성장세의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미국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미국 기업의 AI를 이끌고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잠시 전에 코너에서도 뭐 샘 엘트만 나오고 오픈AI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출발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은 관심을 더 갖고 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요.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달러의 강세는 미국인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인의 경우에 달러 구매력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외국에서 수입할 때 더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이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지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더 가려는 수요가 있겠죠. 그럼 달러 랠리는 도대체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통화가 약해지면 수출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뭐 세계 경제에 도움을 뭐 이런 등등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현대차 이런 데가 좋아질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현대차 자체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에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냐는 또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는 다른 나라 요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성장이 한풀 꺾일 때까지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이 되겠고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성장이 더 빨라져야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가 더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잠정적인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셔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경기의 힘을 달러 강세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달러 강세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본질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미국 경기가 꺾일 때 당분간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네네. 예, 자 그래서 미 달러에 조금 더 주목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정말 테슬라가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고난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간 없었던 7일 연속의 하락인데 실적 발표 이게 좀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요. 테슬라가 오늘까지 7일 연속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속상해 보신 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개인 투자자나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조금씩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세가 지난주까지 이어졌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자동차만 보면 순수 전기차만 보면 또 제일 많이 팔린다 얘기하는 리오토 같은 경우가 지금 또 가격을 인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의 가격 전쟁이 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테슬라의 미국 내 가격뿐만 아니라요. 모델 X, Y, S 가격이 $2,000 수준 가격이 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서도 인하하고 유럽에서도 인하하고 중국에서 인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테슬라의 어떤 판매 대수도 문제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이제 23일날 실적 발표하기에는 장마감의 실적 발표할 텐데요. 컨센서스를 보면 223억 달러의 매출, 주당 이익이 49센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맞춰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치조차도요. 작년에 그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233에서 조금 줄어드는 정도. 주당 이익은 작년에 85센트 였으니까 이게 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월가에서는 이거보다도 못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상 나오면 그나마 선방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일 연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의 수치가 이 이상인지 이 이하인지를 염두에 좀 보시면서 될 것 같겠고요. 월가의 분위기는 딱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번 특집 기사를 했는데 아마 이 기사 하나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론 머스크의 신뢰도 회복이 가장 급선무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앞으로 됐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번 로보택시를 이제 8월 8일 날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소위 완전 주행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로보택시 얘기는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도 과연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혹시 또 보여주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서울에요. 지금 로보택시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서울시나 아니면 나라에서 국가의 공무원들이 그걸 바로 허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론 머스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 그 각국의 시 차원에서도 이게 허용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잠깐 나왔다시피 4월 이후만도 최소 15곳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내일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신뢰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판매 부진, 경쟁, 과열, 가격이나 인력 감원 반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자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런즈에서 변동성 대비 5종목을 꼽았습니다. 아니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월가에서 최근에 발표한 레포트를 베런즈가 전부 다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목표 주가라든가요, 그다음 주가의 변동성 시기의 과거의 상례들을 보아서 한 5종목을 선정했는데 이 주식들을 한번 간단히 소개하는 거를. 보고서의 총집합이라고 보면 네네네. 되겠네요.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갖고 네네.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갖고 선정해서 5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익숙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알파벳을 선정했습니다. 알파벳은 아시다시피 한 4주 전에 아마 사상 최고를 다시 기록했는데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에 비해서 AI 시장에서 약간 뭔가 뒤져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떤 달러의 강세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앞자리 좌석이 많이 팔린다. 앞자리 좌석은 프리미엄 클래스거든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가 예전보다 많이 팔리고 그 자리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제너럴 일렉트릭이 최근에 또 한 번 분사를 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랑 에 대한 그 엔진 분야랑요. 그리고 발전 분야인 GE 버너바랑 분리했는데요. GE 버너바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력의 어떤 효율성이 강화되는 시기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힐튼 호텔에서 분사한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입니다. 힐튼 호텔 수많은 라인 중에서 리조트 라인 중심으로 해서 스피노프 되는 회사인데요. 힐튼 호텔 그랜드 베이케이션 HGV라는 심벌을 갖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 유독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달리 이제 자동차 부품 유통망이 미국에서 많이 관심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오토존이 있고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있는데 이 두 개가 주가 워낙 좋은 주식인데요. UBS에서는 오레일리 오토모티브가 지금 같은 변동성 시기에 주목할 만한 주식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월가 외신 중에서 탑픽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입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 주목. 이번 주에는요,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180개 기업이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들을 좀 CNBC에서 꼽았나요? 5개 종목을 꼽았다고요? 네,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실적 시즌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이거 주가 떨어지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은 79% 정도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평균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14%의 실적, 이번 주까지 하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또 5개를 딱 선정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스코가 들어가 있고요. 홈디포죠. 홈디포는 대표적인 집안 용품, 개선 용품 하면서 수많은 물건을 파고 있는 유통점인데요. 홈디포가 들어가 있겠고요. 금융정보 시스템 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그리고 리치인 코스타그룹 정도가 이렇게 해서 5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적 시즌의 그런 핵심 포인트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학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